매매 전략에는 매수도 있지만 매도도 있단 말이죠. 좀 더 깊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할 게 뭐냐면 그 파동을 그리는 거는 안 중요해요, 사실. 제가 그려드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려드리니까 아 저렇게 가는 게 저렇게 파동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고 그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저거를 봤을 때 어서 얼만큼 사고 어서 얼마큼 팔 거다. 요거를 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해서 오늘은 그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게 엘리어 파동만 가지고 이제 하는 매도 전략이에요. 매매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네. 이제 다른 것도 섞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어 파동이 끝나면 이제 제가 만든 각도 이론이 있는데 퍼즈 각도 이론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놨는데 네. 그거를 요거 하고 나서 배울 거예요. 아, 오늘 아니고요. 네네. 이게 그것도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딱 배우면은 자 이제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 네. 그런 걸 아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사실 요것만 봐도 사실 충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좀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건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엘리어 파동이 진행된다라는 게 어쨌든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1, 2, 3, 4, 5 네. ABC. 네. 그래서 이제 매수 자리를 찝어보면 어디가 있을 수 있냐면 여기 이제 2파 조정일 때 매수. 네. 그다음에 안전 매수선을 돌파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사는 거는 위험하고 왜냐면 꼬리만 달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 꽤 많아요.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거 좀 돌파해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127.2 자리가 있는데 127.2 정도까지 갔다가 되돌림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127.2까지 갔다가 100%까지 되돌림이 옵니다. 그러면 127.2를 딱 찍으면 여기 있는 요 1파 고점까지 분할 매수를 걸어놔서 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할 자리가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자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2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을 그렸을 때 38.2%부터 23.6% 요 자리가 아니면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그 2파 조정 때 산다고 요런 데서 사면은 이게 좀 너무 별로잖아요. 그쵸. 네, 해서 요 23.6%부터 38.2% 요 자리가 아니면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은 손절은 여기에 1파의 시작점 아래로 떨어지면 이게 손절인 거예요. 이게 손절인 거고 네. 여기 딱 떨어지면 여기 손절인 그쵸. 거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 매수선을 여기서 이제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되돌림 올 때 샀다라고 하면 네. 78.6% 아래로 떨어지면 손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평단을 이렇게 잡으면 요 아래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이에요. 그러면 추세나 이런 거 볼 때 왜 우리가 약간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조금씩 한 번씩 엇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엘리어 파동에서 그런 트랩들은 적용되지 않나요? 엘리어 파동에서 당연히 적용이 되죠. 네, 적용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적용할 것까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감안해서. 네네네. 원래는 이제 요거 할 때는 안전 매수선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요 100% 1파 고점 아래로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78.6%로 하는 건 그게 이제 한 번 딱 깨고 혹시, 그냥 올라가는 그쵸, 이런 올라갈 수 것까지 있으니까. 포함해서 아, 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손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요 아래 이제 그 2파에서 살 때 손절은 이제 요 1파 시작점을 깨면 이제 손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얘는 그냥 바로 손절하는 게 맞아요. 살짝 깼다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살짝 깼다가 저점을 갱신하면 얘가 이때부터 다시 1, 2, 3, 4, 5를 다시 카운팅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시고 저희 그 백종원 아저씨라고 하면 좀 저한테 아저씨가 맞으니까 네. 백종원 아저씨도 이제 막 그 레시피 알려주시면서 네네. 얘기하잖아요.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고 아, 일단 해보고. 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노하우를 이렇게 섞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듯이 네. 저도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한번 해보고 일단 해봐라. 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 자리를 두 개를 이제 알려드렸는데 여기랑 따지면은 사실 어떤 게 더 좋은 매수 자리냐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사는 게 수익 범위가 더 크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쵸. 근데 여기를 왜 안준 매수선이라고 여기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왔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네. 자, 요건 하락장 때 하락장이니까 당연히 손절이 많은 건 당연해요. 네, 당연한데 만약에 이제 그 2파 조정 때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이거예요. 10% 이상 상승을 했다. 얘가
1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23.6% 부분에 매수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나서 떨어지면 손절. 그다음에 익절을 봤다면 익절. 이런 걸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딱 올라갔다 딱 떨어지면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여기 저점 깨니까 여기 손절. 얘도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매수했는데 저점을 갱신하기가 손절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쨌든 사실 23.6%라고 하면 매수가 안 들어갔겠지만 네.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요렇게 여기 1, 2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딱 올라간다라고 하면 요 자리에서 161.8에서 이제 익절이에요. 그러니까 익절은 161.8이랑 161.8 이런 데서 하면 좋은데 네. 이건 익절은 이따가 나중에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라고 치면 매수가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요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매수 들어가면 여기 손절인 거고,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치면 여기 손절인 그쵸.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얘는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161.8 익절이에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손절, 여기서도 손절, 여기서 손절이에요. 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손절이 요 빨간색 손절이 있고 보라색 손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손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파에서 샀을 때 손절 경우를 나타낸 거예요. 네. 익절은 한 번, 두 번 하고 최근에 좀 익절인 거고, 여기 있는 보라색 손절은 뭐냐면 그 안전 매수선에서 매수했다라는 가정하에 손절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 돌파해서 이때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요 아래 78.6%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때 손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그 요렇게 1, 2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돌파했을 때 여기서 이제 1, 2 해서 이제 돌파할 때 올라갔는데 요때 매수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손절. 이렇게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냐면 네. 하락장일 때는 2파 조정 때 매수를 들어가면 손절이 훨씬 케이스가 많아요. 보면 안전 매수선에서 매수를 하면 손절이 2번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2파 조정 때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손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경우 이렇게 그러네. 케이스가 훨씬 많아요. 네.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또 모르겠는데 하락장일 때는 이러한 식으로 2파 조정 때 매수를 하면 너무나 손절이 많습니다. 해서 오히려 하락장 때는 돌파 매수, 그러니까 이제 안전 매수 자리 이상으로 올라오면 그때 매수하는 게 사실 시드를 지키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익 구간도 짧아요. 수익 구간도 짧고 한데, 근데 이제 안 잃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게 수익금이 더 높냐, 자산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냐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2파 조정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안전 매수선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매수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면은 네. 그 장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파 조정 때 사는 게 좋긴 해요. 장투 같은 경우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이제 분할로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그 이제 25만 달러까지 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지금이 사실 2파 조정 자리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완전 장기로 보면 2파 조정 자리 괜찮아요. 네. 근데 단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 매수선 위로 올라왔을 때 매수가 훨씬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서 한 절반 들어가고 여기서 한 절반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죠. 네. 해서 물론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나는 이게 성향이 더 맞아, 이게 성향이 더 맞아가 분명히 결정되실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이제 하시면 되고, 일단 처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서 한 절반 매수해보고 여기서 절반 매수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자리나 요 자리에 따라서 어떤 게 이득이고 손해인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수 자리를 추천드리는 자리는 이렇게 두 자리, 그다음에 매도 자리는 일반적으로는 161.8, 그다음에 261.8에서 이제 전체 들어간 물량이 한 100%, 100이라고 치면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네, 여기서 30, 여기서 30 정도 매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61.8, 436%에서 한 20, 20 해가지고 총 100 정도로 이런 식으로 분할로 매도하는 게 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가기까지 분할로 쭉 매수를 하는 네,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산다라고 치면은 여기 161.8까지 너무 약간 수익이 적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네, 드시는 게 사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장인데 하락장일 때 수익인 걸 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했던 엄청나게 큰 상승, 이거는 사실 하락장이라 보기도 어렵죠. 네. 횡보장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되는데 하락장일 때 2번의 수익이 있었는데 이때가 전부 다 161.8에서만 수익이고 그 이하 그 161.8을 딱 찍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네. 161.8 이상을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 하락장인지 추세가 전환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기 힘드니까 161.8에서는 일정 부분을 터는 게 확실한 어느 정도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장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요렇게 A, B, C로 이제 떨어지는데 여기 요 A, B, C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얘가 요 A, B, C에서 이제 얘를 딱 봤을 때 네. 얘를 0으로 하고 얘를 1로 하면은 얘가 161.8까지 그러니까 1.618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만약에 이제 먹는다라고 치면 수익 가져간다고 치면 어쨌든 161.8 자리에서 어쨌든 분할 매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장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사실 161.8에 매도를 안 걸어도 돼요. 근데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161.8에서 무조건 매도 자리를 좀 걸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4번에 걸쳐서 이제 매도를 이제 걸어 놓잖아요. 네. 그 4번에 걸쳐서 매도를 걸어 놓으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1.8까지만 떨어지고 이렇게 갔다가 수익 나고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나머지 물량은 본저가 청산하셔야 돼요. 단타이신 경우는 나머지 물량은 내가 그 평단가가 한 이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한 번만 매도하고 30%만 매도되고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나머지 70%는 본저가에 전부 다 청산. 네, 버티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261.8까지 갔다가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361.8까지 갔다가 떨어져도 마찬가지고 뭐 403.6% 갔다가 떨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걸 아마 노리실 텐데 4파 조정 때 사면 되지 않아? 그때도 사도 되지 않아요? 오빠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자리를 정해 드릴게요. 어디냐면 이게 이제 안전매수선 위로 올라가서 117.2까지 찍고 100%까지 요때 이제 매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4파도 만약에 매수할 생각이면 딱 요 자리에서만 매수하세요. 아. 네, 딱 요 자리. 만약에 이게 4파 조정이 더 깊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안 들어오면요?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안 들어오면 나머지 40%만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든가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파가 261.8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안 가고 161.8까지만 갔다가 이렇게 4파 조정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한 번만 매도했으니까 요거 매도한 만큼 이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261.8 때 한 번 더 매도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매번 물린다.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점에 들어가서 맨날 물리더라. 그러니까 그 시장이 막 좋을 때는 내가 정말 매매를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다가도 네. 그 한 번 올라갔다가 하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요 상승하기 전에 시대랑 지금 시대랑 비교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더라.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제 얘기를 그렇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고. 맞네요. 네. 네. 해서 이러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평단가를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평단가 이렇게 잡히겠죠. 그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도하니까 이 정도 평단가를 잡아서 이제 이만큼 수익을 가져가면 네. 어쨌든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이만큼 수익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안 잃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매매 전략을 따서 한번 해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네. 퍼즈야 그럼 너는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네,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이제 퍼즈 각도선까지 퍼즈 네, 각도선으로.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왜냐면 저는 아까운 게 뭐냐면 네. 여기서 만약에 매도가 안 됐어요. 여기서 매도가 안 됐으면 내가 평단가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요렇게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냥 냅둬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매도를 못 지키면 여기까지 안 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걸어놓은 거를 본전가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해? 이게 너무 아까워서 아깝죠.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추세에 맞게 좀 매도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 네. 그 이제 예시를 한번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네, 예시를 좋아요. 한번 들어드리고 싶은데 이거가 잘 보이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서 한번 확대해서 보시는 걸로 하고 네. 자 이게 이더리움 제가 이제 예시로 그 들어드렸던 거예요. 엘리엇 파동 잘 간다. 엘리엇 파동대로 간다. 그래서 이제 1, 2 그다음에 3, 4, 5 이렇게 올라간 건데 그럼 이제 요거를 똑같이 만약에 알려드린 대로 매수한다라고 치면
요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살짝. 거기서 한번. 네, 그렇죠? 여기서 38.2% 살짝 터치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127.2까지 갔다가 보면 그쵸? 여기 127.2까지 네. 갔다가 100%까지 되돌림 와요. 그쵸? 네.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여기서 두 번을 걸쳐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매도를 161.8에 걸어놓고 261.8에 이제 걸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걸어놓으면 네. 얘가 한 번만 매도가 되고 여기까지 261.8까지 못 가고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117.2 아래로 살짝 떨어졌잖아요. 네. 이때 매수. 추가 매수. 네. 근데 추가 매수인데 이것도 뭐 요때 1.2 터치하면 전부 다 매수 이게 아니고 분할로 걸어놓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100%까지 분할로 걸어놓고 체결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재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여기서 261.8에서 한번 매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361.8이랑 423.6%에서 걸어놓은 거는 매도가 안 됐죠. 네. 매도가 안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요 자리에서 이제 매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야 여기서 매도 못한 거 너무 아쉬운데라고 그쵸.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아깝다라고 하시면 그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161.8이랑 261.8에다서 네. 거의 대부분 매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여기서 40% 여기서 40%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수익 가져가는 거고 근데 나는 여기까지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너무 팔고 싶다. 라고 하면 161.8이랑 261.8에서 매도를 조금만 하는 거예요. 한 10%만 하고 나머지 80% 여기다 걸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성향에 맞게 나는 어쨌든 익절을 확보해 놓겠어라고 하면은 요 아래다가 매도를 많이 걸어 놓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익절 조금만 하거나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겠어라고 하면 이런 데 매도 걸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가 알려드린 퍼센테이지를 걸어놔 보시고 제발 네. 그런 다음에 여러 번 해보신 다음에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좀 해보시는 걸 네.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매매 탑법, 매매 전략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또 드는 생각이 저처럼 이렇게 무지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종목에 이걸 다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종목 개수가 하나, 두 개가 아니고 뭐 3, 40개가 된다. 하나하나 다 엘리엇 파동으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퍼즈님은 약간 소수의 종목을 오히려 이렇게 깊이 파는 게 더 좋은 매수 전략이라고 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단타의 개념이에요. 단타일 때. 단타일 때 단타를 한 몇십 종목 단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죠. 네. 그래서 단타를 하게 되면 뭐 많아봐야 한 5종목 신경 쓸 수 그쵸. 있는 건 이 정도일 텐데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드린 거고 만약에 이렇게 종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기준이 되는 코인 하나 정하는 거예요. 메인 코인. 네, 그게 물량 기준인가요? 뭐 어떤 걸 기준으로 가야 되죠?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해서 비트를 기준으로. 그래서 비트를 기준으로 팔아야 될 때다. 예를 들어 비트를 이제 크게 엘리어트 파동 보면 장투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네네. 크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비트를 기준으로 팔아야 될 때다. 그러면 다른 알트코인의 차트 상관없이 좀 매도하는 거죠. 네, 그 비트를 기준으로 전부 다 매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다른 알트코인들의 차트에 상관없이 매도를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 근데 이제 비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간 알트코인 고점이랑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네, 알트 그래서 조금 늦게 가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비트보다는 저는 이더리움을 좀 기준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나 이더와 같은 대장주를 기준으로 다른 종목들의 매수 그리고 매도법까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엘리엇 파동을 통한 매수, 매매 전략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